검사들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합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네, 또 오셨어요. 네, 몇 달이 안 돼서. 근데 저는 올 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가 검사 썰전 지금 찍은 거 조회수가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회수 잘 나오면 꼭 다시 한 번 더 초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오셨고요. 오늘 무거운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커뮤니티에 몇 주 전에 글을 올렸어요.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퀘스천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게시판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쏙쏙 골라서 오늘 한번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경찰분과 실제 검사분들의 서로의 관계가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하시대요. 어때요? 너무 우호적이죠. 아직도 전화하시잖아요, 최근까지도. 네, 저는 아직도 전화하세요? 네, 거창지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찰서의 경찰관분들이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전화 주시고 한마디 영상 편지하세요. 지금 이것도 구독자분이시잖아요. 네. 아니, 팀장님 잘 지내시죠? 보내주신 뭐 사과 잘 먹었습니다. 아까 잊지 않고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때요? 저는 지금까지 연락하는 분은 거의 없는데 검사 시절에는 다들 친하게 지내시죠. 술 마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럼 검사 생활 하실 때 경찰분들이랑 술자리 하시고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언제 하세요? 아무래도 사건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약간 다시 기분 좋게 회포를 풀거나 할 때 마시긴 하는데 진짜 재밌잖아요. 또 약간 사석에서 만나면 또 약간 맞아요. 분위기에서 네, 술 한잔 하면서 많은 분들은 뭐 검찰이 뭔가 경찰을 하대하나 막 이런 인상도 약간 있잖아요. 우리 커뮤니티 그래도 그런 거 있던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전혀 없고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12만 경찰분들 보고 계십니다. 검사들은 이게 1학년 초임지를 1학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지청 갔을 때 2학년이라고 그러잖아요. 2학년 지청 생활이 어떻게 보면 검사 생활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아마 경찰관분이랑 회식하다가 이제 노래방에 가가지고 너무 술에 만취해가지고 허리띠를 서로 바꿔 꼈네. 그래서 다음날 뭘 하셨길래 모르겠어. 허리띠가 왜 바꿔 있는지 모르겠어. 반갑다고 막 신발에다 구두에다가 막 그 술 따라가지고 막 같이 마시고 저는 안 먹었어요. 미개한 거 아닙니까? 혁띠도 막 이렇게 바꿔 끼고 막 그런 또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검사 시절에 형편이 어렵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 피의자인 경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서 불기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양형 기준대로 객관적으로 처리하시나요? 어땠어요, 변호사님? 저는 당연히 고려를 했었어요. 노인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항상 고려하는 건 아니지만 뭐 초범이시거나 심각한 사정이 있으시거나 그런 사람들이 노인이세요. 그럼 당연히 더 고려를 해드리죠. 저도 기억나는 게 왜 박스 주우시는 노인분들이 그 점유이탈물 횡령, 그러니까 택배가 온 건데 그냥 빈 박스인 줄 알고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 앞에 CCTV가 이제 설치된 집들도 있으니까 단독주택들. 그러면 이제 절도니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합의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실 기소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걸 또 고물상에 또 팔았어요. 왜냐면 그 폐지를 모아서 팔았으니까 그걸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고가의 물건을 막 변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할머님 딱 불렀는데 진짜 손이 굳은 살이 다 베기져가지고 손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어떤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때 기소유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세 번째 질문할게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은 혐의가 없다라는 색안경을 끼고 검토하시나요? 이렇게 묻는데요. 어때요? 색안경이 좀 끼어지시나요? 뭐 색안경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뭐 경찰관분께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걸 고려를 하고 기록을 정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경찰에서 불송치 오더라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물잖아요. 드물죠. 보통 경찰 의견대로 한 80% 이상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색안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소할 만한 사건은 아닌가 보네. 혹시나 뭐 오류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오류가 있나? 오류가 있나? 이런 느낌으로. 어느 검사님은 그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 결과 보고서, 예전에 좀 의견서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안 보고 이제 막
사건 처리하려고 하셨던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것만 보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 그래 그 극단적인 부분이고 또 이쪽은 또 극단적인 공판에서 힘들죠. 네. 생각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 진술을 그 경찰관 분이 그 들었던 분들이니까 사실 거기에 기초해서 한 판단이 그게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충분히 뭐 신뢰할 만하죠. 그리고 특히나 폭행이나 사실 성폭행이나 이렇게 현장에서의 진술이 가장 오염되지 않은 진술인 거는 저는 솔직히 경찰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와, 이거는 한번 각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검사라는 직업이 명문대학 4년, 로스쿨 3년, 이 총 7년을 견뎌낼 만큼의 직업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있다고. 왜 그만두셨어요? 이 질문 나올 거 잠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나오시면 안 됐죠. 네.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검사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영화에서 나온 그 검사라는 직업이. 네. 그래서 평생 꿈이 검사였는데 검사가 되고 나니까 실제로 그렇게 멋있는 직업이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공익을 위한 직업은 많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또 부수적으로 공익에 도움을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약간 자아도취? 네, 저도 약간 처음에 초임 때 약간 아침에 출근해서 그거 알아요? 난 대한민국 검사다. 약간 그 느낌 알죠? 직업이 검사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사. 나만 그랬어? 약간 그런. 너무 심하셨네. 사실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과 내 직업에 대한 자긍심, 보람 이걸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7년간의 고생 충분히 그건 감내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 지금 법조인 꿈꾸시는 분이라면 바로 변호사 하기보다는 검사나 판사나 이런 일을 한번 해보는 게 본인이 이제 법조인 생활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 솔직히 막 5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변호사 생활만 하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할게요. 무죄가 나올 경우 검사님들 불이익 있나요? 자기 기분 안 좋은 게 불이익이랑 불이익인데 그 인사평정, 무죄평정 맞잖아요. 그거 큰 불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너무 저는 상점만 받아가지고 벌점도 안 받아봐가지고 그러시면 뭐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었구나. 그 사무감사에 지적되잖아요. 사실 자기가 죄가 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게 계속 무죄가 난다. 그럼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맞아요. 반대로 또 검사들은 각자 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미제 사건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사람을 또 훌륭한 검사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인사 고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죠. 근데 정확한 판단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건 처리에 있어서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변호사가 돼 보니까 느껴요. 그게 진짜 처리 안 하면 제발 어떤 결론이라도 내라. 왜냐면 불기소하면 항고라도 하고 하는데 아무 결정 안 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검사가 가장 꺼려하는 사건 종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 있어요. 살인사건. 살인사건은 언론 보도가 일단 검사들은 언론 보도되는 사건 꺼려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언론 보도되거나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선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대검찰청에다가 계속 정보 보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신인으로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급의 그 정부기관 장들과 또 그 해당 밑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검사실에서 어떻게 소사하고 이거를 계속 보고해야 돼. 1보, 2보, 3보. 그게 굉장히 힘들고 또 위에 분들이 이게 신경 쓰잖아요, 이런 사건들. 근데 살인사건들이 주로 중요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살인사건이 좀 그렇고 또 살인범을 보면 또 약간 무섭다? 변호사 아니네. 너무 무서워요. 죄송한데 변호사예요. 저는 화장실 몰카범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하나만 찍진 않잖아요. 그쵸, 여러 개죠. 영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가 범죄일람표를 만들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영상들 다 봐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어느 날 이제 그걸 좀 시간 있을 때 보려고 이제 야근할 때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다 봐야 되나? 왜 봐야 되지? 이러면서 그 사건이 제일 꺼렸던 사건인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그 음란물 유포 이런 거 아청물 사건 하면 그 증거 열어보고 있는데 소리 틀어놓으면 옆에서 이제 옆방에 검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보냐고 막 이랬을 때 오해받고 괜히 괜히 막 죄 지은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7번째. 검사실에서 이제 검찰 수사관님들이나 심의관님들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같이 근무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왠지 이 질문 쓰신 분이 네. 부당거래에 나오는 그런 막 그 이제 류승범이 이제 네. 공수사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이러잖아요. 왠지 그런 걸 보고 실제가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하대요? 거기 영화에서 엄청 하대요. 그래서 전국 검찰 수사관들이 거기에 막 그 항의가 전 수상한 눈치 봤는데 우리 계장님 빨리 조사 안 해주면 어떻게든 조사 하나 해달라고 막 어땠어요? 아니 하대라뇨. 계장님 다 보고 계시죠? 네. 아니, 다 존중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네. 영화에서 그런 거고 실제로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리고 사실 사이좋게 지내야지 더 그 방 능률이 다 좋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방의 실정은 사실은 그 인화가 만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째 궁금하네요. 검사들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합니까?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안 했죠. 네. 그럼 주변에 한번 보시면 누구랑 결혼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나요? 뭐 그건 아닌가?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솔직히 있잖아요. 그거를 뭐 전문용어로 이제 홈테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전문 용어인가요? 네, 결혼 프로세스 전문 용어 아닌가? 전문 용어지, 전문 용어지. 기왕용. 근데 여검사님들이 결혼하는 거랑 남검사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 좀 고르는 거 다른 거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여검사님 얘기를 하면 여검사님들은 가장 많이 결혼하는 직업군이 의사. 네. 의사분들이랑 압도적으로 결혼 많이 해요. 그죠? 너무 신기해요. 네. 의사 아니면 변호사.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가 그렇고 왜 여의사 선생님들도 남자 의사 선생님이랑 많이 결혼하잖아요. 이게 전문직이라는 게 아무래도 크게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 같고 아니면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랑도 결혼 많이 하시고 근데 어쨌든 의사 변호사와 압도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 부장님 세대에서 결혼 문화랑 저희들 세대에서 이게 결혼 문화가 다르죠.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남검사님들은 직업군 주로 이렇게 결혼하는 직업군이 어때요? 다양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스튜어디스 분들이랑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본인 꼭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네.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시구나. 그리고 검사 판사 커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그 법원에 옆에 있고 부인은 검사로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자 그럼 정리하면은 여검사님들은 주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법 쪽에 계신 전문직 남성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근데 남자 검사님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다. 자 9번째 질문. 저희 인변 채널의 저희 자부심입니다. 저희 인변 채널의 구독자 중 한 분이 로스쿨 3학년이셨는데요. 저희 채널 덕분에 맞죠? 검사로 합격하셔가지고 검사로 임용을 앞두고 계신데요. 그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곧 연수원 들어가는 12기 신인검사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세요 라는데 자, 배 변호사님 또 교장선생님 스트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훈한 말씀. 어쨌든 검사라는 직업은 그 선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진짜로 그 자신의 의고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2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연수원에서 굉장히 유익한 강의들이 많잖아요. 잘 들었어요? 그때? 저는 열심히 들었죠. 정말요? 아니 열심히 들었을 것 같아요, 왠지 변호사님. 네. 그 강의들을 열심히 들으면 실무에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연수원이 저희가 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최대한 많이 노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박 변호사님처럼 그때 열심히 놀아라. 연애도 열심히 노시고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는데. 정말 지금 두 손 딱 모으고 계시는데 재밌는 거 맞죠? 저희들만큼 검사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저희가 이렇게 짧게 Q&A로 했는데 저는 재밌었는데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